조금만 틀어져도 휘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대칭으로 교정할 수는 없어요. 많이 틀어진 쪽 비강이 좀 좁아져서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는 게 낫냐,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게 낫냐. 안녕하세요, BS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휜코 수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가 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대부분의 경우는 얼굴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의 뼈 모양이 대칭인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쪽 얼굴 뼈 모양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코는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코가 양쪽 뼈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축 자체가 일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좀 휘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축에 대한 비대칭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코가 휘어 보이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코뼈에 골절이 있었다든지 좀 다쳐서 뼈 자체가, 코뼈에 이제 골절이 있으면 한쪽이 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반대쪽이 좀 튀어나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외상에 의해서 코가 휘어진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선천적인 거죠. 보통 동양인은 이제 백인들, 서양인들에 비해서 코가 낮죠. 낮기 때문에 이 비대칭이나 휘어 있는 게 잘 인식되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건물도 되게 낮은 건물은 조금 틀어져도 잘 안 보이는데 높은 건물은 조금만 틀어져도 휘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코가 낮으면 이 비대칭도 그렇고 휜 것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이나 동양인 중에서도 이제 코가 높으신 분들은 대체로 대칭인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의 이런 축비대칭 같은 게 좀 잘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코가 높고 크신 분들이 좀 더 비대칭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뼈 있는 부분이 비대칭이 있다거나 좀 휘어 있다라는 경우는 절골술을 통해서 틀어진 뼈를 조금 옮겨서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다만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비대칭에 의해서 휘어 보이는 경우는 대칭으로 교정할 수는 없어요. 이 얼굴 비대칭 자체를 수술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비대칭이 있는 얼굴이라고 미적으로 좋지 않냐,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예인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예쁘다 혹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면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좌우가 똑같으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을 무조건 교정을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미적으로 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뼈 같은 경우는 절골술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고, 연골 부분, 이제 비중격 연골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휘어 있는 거는 코 수술을 하면서 당연히 휘어 있는 부분을 교정할 수밖에 없어요. 교정이 되지 않고서는 코 모양 자체가 예쁘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연골 부분은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비중격 연장 수술을 하면서 휘어 있는 부분을 일부 떼어내고 틀어진 쪽에 반대쪽으로 좀 맞춰서 코끝이 올라올 때 대칭에 좀 맞도록 맞춰서 세우는 편이에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굉장히 낮은 코를 원래 가지고 계셨는데 많이 높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대칭의 부분이 코가 높아지면서 조금 더 부각은 될 수 있어요. 다만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골술이나 비중격 연장술을 하면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망곡증에 대한 수술이 될 텐데 이 망곡증을 피는 수술을 하면서 교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수술 환자의 경우에 이제 휜 거를 교정하는 거는 이제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오셔서 수술했는데 코가 휘게 되었어요. 그러면 보통 원인은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실리콘이 제 위치에 딱 안착되지 못한 경우, 실리콘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재수술을 통해서 원래 위치로 좀 잡아서 실리콘을 교정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비중격 연장술로 코끝을 높여놨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해지면서 우리가 처진다 그러죠. 코가 처지고 좀 주저앉을 때 코를 이렇게 높여놨는데, 이렇게 높여놨죠. 이게 이렇게 똑바로 주저앉질 않아요. 보통 주저앉을 때
이게 약간 구겨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좀 쏠리게 되겠죠. 재수술의 경우에는 수술적 원인들을 같이 교정해 줄 수 있어서 오히려 재수술 때 휜 코를 교정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틀어진 쪽, 기강이 좀 좁아져서 아무래도 이제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수술을 하면서, 이게 이제 기능적인 코의 수술이 되겠죠.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수술을 하면서 안쪽을 펴주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숨 쉬는 게 확실히 편해지실 거고, 다만 이게 CT를 찍어보면 굉장히 깊은 곳까지 안쪽이 휘어있는 환자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깊은 곳에 이제 뼈 부분이 휘어있는 경우는 그 뼈를 뭐 잘라내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쪽까지는 교정이 힘들지만 앞쪽 이제 연골 부분은 충분히 교정할 수가 있고, 같이 이제 뭐 비염 수술을 좀 해준다든지 해서 숨 쉬는 거를 좀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는 게 낫냐,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게 낫냐, 사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하는 게 더 낫다 라기보다 어떤 선생님이 수술하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당연히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수술하셔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이 하셔도 뭐 기능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지인이 뭐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는 게 나아,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게 나아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가 딱 원하는 모양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모양을 잡아서 만들고 싶다면 그 선생님들이 수술하신 뭐 요새 후기 같은 거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찾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선생님이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면 이비인후과 가서 해도 되고, 성형외과 선생님이 네가 원하는 모양에 가까우면 그렇게 해도 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냥 재수술 케이스 환자분들을 많이 겪어봤을 때는 성형외과 선생님이 하신 수술이랑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하신 수술의 수술 방법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성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이 좀 더 확신을 갖고 하게 되고, 그거에 있어서 더 이득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정도. 네, 이 정도로 해볼까 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